하루에도 몇 번의 변곡점이 생기는 상황에서 두 분과 함께 바삐 돌아간 한 주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거는 워낙 두 분이 또 평론도 잘하시고 현안의 분석도 잘하시는 것도 있는데 너무 양당 중심으로만 한다. 우리가 약간 이제 또 정당들이 많은데 또 이런 조금 다른 또 이제 현안이 아닌 게 조금 평론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더 객관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잘하실 수 있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믿습니다. 워낙 뭐 탁월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이번 한 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토할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맞불에 막 이어지면서 이게 막 정치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겹쳐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한 주 좀 어쩌셨습니까? 김보혜 때. 제가 만약 기자였으면 예. 전직 기자인데 예. 만약 기자였으면 정말 토할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 뭐가 막 이렇게 많은 사건이 한 주에 집중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다이나믹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겨레 기자를 올해 또 활동하셨죠. 예,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다이내믹이라고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 사실은 그거보다는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한 주 아니었나 예. 싶고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쪽도 지금 난리거든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이 심각해요. 예. 아니 근데 며칠 이번 주 내내 한국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쭉 하는데 오늘은 약간 진정이 되나 그러는데 뜬금없이 삼성전자 주식이 막 오르는 거예요. 장중에. 예. 웬일이지? 사만전자 찍더니 이거 너무 싸다고 판단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했나? 그런데 방금 의문이 풀렸어요. 장은 오후 3시 반에 끝나잖아요. 예. 근데 6시 조금 넘어서 공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도 떨어지니까 10조 원어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장중에 왜 올랐냐? 이거 정보 샜단 얘기지. 한국 그러네요. 주식시장의 문제점이 또 한 번 확인되는 하루였습니다. 진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게 한국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예.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다. 오늘 정치 얘기가 주입니다만 예. 경제 쪽도 지금 난리예요. 난리. 알겠습니다. 예. 제 입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투 다이나믹으로. 예, 뭐 경제 워낙 또 주식에 우리 김용남 의원이 그 이제 책도 내시고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경제 쪽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고 오늘은 정치 현안만 하기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가장 따끈따끈한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열렸고 여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일단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법리보다는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소뜻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심정으로는 당선 무죄, 낙선 유죄 혹은 집권 무죄, 낙선 유죄 이런 걸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된 발언들이 대체로 상대인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방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자신의 문제를 해명, 방어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1야당 그리고 현재 국민들로부터 가장 차기 대선 주자로 지지율이 높은 그런 대선 주자의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범죄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정치의 사법화 계속 우려하고 있는데 예. 민주주의는 원래 말로 싸우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돈 쓰지 말고 말을 마음껏 하라. 이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허위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말의 싸움의 영역, 민주주의의 영역, 토론의 영역에서
해소되게 놔둬야지 그걸 법이 이건 거짓말 이건 아니야라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나 잘못하면 나중에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는데 언론 인터뷰도 안 해. 그리고 토론도 하기 싫어. 후보자 간 토론도 피해.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결과적으로 옥석을 가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쪽으로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어쨌든 그러니까 존중은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제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를테면은 재산을 축소 신고했거나 학력을 허위 뭐 뻥튀기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명백한 것을 이렇게 좀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의 뭐 인식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조금 무리했다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수긍이 가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판결 내용입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유죄 판결은 예상을 했지만 형량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부분 벌금 대략 제 예상은 사실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형량은 조금 높았다. 근데 재판부의 그 설명 자료를 보니까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지금 크게 보면 두 덩어리였잖아요. 이번에 기소된 내용이 하나는 고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백현동에 있던 식품연수원 자리 연구원 자리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크게 두 덩어리였는데 그 백현동 관련된 거는 전부 유죄가 났고요. 예.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고 한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른바 그거는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서 무죄가 났고 다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허위 내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났고요. 그래서 유무죄 판단은 뭐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벌금형을 예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를 들면은 검사 출신들 뭐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 그리고 곽규택 의원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뭐 이렇게 예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 80만 원 또 예상하신 분도 있고 그것 그래서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예, 그것 때문에 당에서 굉장히 공격도 받고 예상도 못합니까? 솔직히 저는 뭐 그게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잘 맞추네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제 있었던 그 이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이제 여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것도 법인 카드를 쓴 건데 150만 원이 이제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찰의 구형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반이 나왔는데 이것도 검찰의 구형이 이재명 대표도 2년을 했는데 징역 1년이 이제 집행유예 2년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절반 이게 뭐 일반적으로 뭐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지만은 뭐 우리 검사 출신이니까 또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그렇게 근접하게 이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의원님. 통상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검찰의 구형량 대비 법원의 선고 형량이 2분의 1 미만이 되면 보통 검찰에서 양형이 부당하다. 형량이 좀 너무 적다. 이래서 항소하는 기준이 2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구형량의 2분의 1 선고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최근에는 많이 깨졌어요. 그 기준이 깨졌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 징역 2년이 구형될 때 제가 구형이 좀 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징역 2년 구형은 조금 너무 높은 것 같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오늘 선고되는 거는 거의 이제 2분의 1 기준에 맞춘 것 같죠. 물론 법원은 다른 그 양형 이유도 좀 밝히긴 밝혔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 기재 안 된 양형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괘씸죄 같은 거. 아니 왜냐하면 괘씸죄. 공직선거법은 원래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지금 만 2년 넘게 걸렸잖아요. 2년 2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 2년이 넘게 1심을 그것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물론 당 대표로서 이런저런 바쁜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좀 재판을 지연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혹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보엽 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요거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괘씸죄 얘기가 그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세게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원인이 이제 재판 지연 아니면 재판 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인이 나오면은 직접 신문을 하면서 굉장히 막 추궁을 해서 전직 직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안 좋게 보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를테면은 갑자기 이제 불출석을 한다든지 본인이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겠죠. 그렇지만 단식도 있고 유세도 있고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계속 이제 본인의 마음대로 이걸 하려고 한다. 게다가 최근에 민주당에서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 주로 이제 검찰 쪽을 압박을 했지만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최근에 좀 안 좋았던 모습은 예. 민주당 내부의 더 혁신회의인가요? 오늘 재판 날에 맞춰서 서초동에 대규모 집회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사법부로서는 압력, 압박 이런 걸로 느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 집회를 며칠 전에 예고했는데 그 사이에 뭐 판결, 양형 이런 게 확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쭉 쌓여온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거 있을 때 가끔 상상을 좀 바꿔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대표가 됐다.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 예. 내 아내는 주식 투자해서 손실만 봤다. 그리고 뭐 사소하게는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 이런 것도 있고 예. 김만배를 모른다. 김만배를 모를 수 없거든요. 예. 법조 기자여서. 근데 그렇게 치면 만약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다 고발을 했더라면 그랬더라도 아마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질질 끌다가 모두 김건희 씨 살해에서처럼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고 끝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공정, 정의, 국민의 법감정, 상식에 맞느냐 이번 결과가 제가 구체적으로 양형이 어떻고 이런 건 잘 모르고 예.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유독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약 성서 못 외운 거 가지고 기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교인들 중에서도 다 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못 외운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 다 외운다고 우기니까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시계 제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은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뭐 25일에는 또 이제 위증교사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나고 이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성남 FC와 대장동이 같이 묶여가지고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네 개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한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의원님부터. 예. 우선
이달 25일 있을 위증교사 사건은 이러다가는 실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3년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위증죄나 위증교사는 법원에서 그 전통적으로 좀 실형 선고를 많이 하는 죄명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상대로 속였다는 게 죄명이잖아요. 예. 위증을 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오늘과 같은 그 일종의 트렌드가 계속된다면 위증교사는 징역 1년이나 1년 6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1년 6월이겠네요. 딱 봤더니. 근데 물론 이제 뭐 법정 구속이야 안 되겠지만 예. 근데 점차 현실화되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일단 오늘 선고된 게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보전받았던 뭐 430억 원을 국가에 다시 내놔야 되잖아요. 예. 434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리스크가 당 전체에 끼쳐지는 거죠. 그러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일극 체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예. 이게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도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구도하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면 대안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계 제로예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도 이제 시계 제로에 그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예. 여권 얘기는 저희가 또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김보엽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살짝 견해가 다른데 이제 그동안 사법 리스크라고 해왔던 게 확인이 된 판결이잖아요. 그리고 25일도 저도 실제 오늘 판결보다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는 이게 이미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반영이 돼 있어서 예. 오히려 오늘 판결로 인해서 느슨했던 지지율이 더 붙을 수 있고 더 강도가 세질 수 있고 혹은 약간 빠질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일단 이번 판결과 25일은 좀 봐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일극 체제에 영향을 끼치려면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해서 긴장 갈등도 있고 해서 주류가 좀 빠지면 비주류가 승기를 잡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일극 체제가 되다 보니 이재명 대표에게 병고가 생길 경우에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기자들은 저한테 되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게 그 당의 일극 체제에서 대안이 보이지 않아서 그 대안이 조국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질문이 반가울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조국 대표도 대법원 판결을 뭐 연말이니 내년 초니 이렇게 아니, 언제 지금 대법 판결이 예상되고 있나요? 오늘 기자들 사이에 얘기 들었던 거는 그 변협 쪽에서 나온 얘기로 올 연말에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대략 내년에 뭐 설 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조국 대표 출연하시면 여쭤보면 되겠지만 예. 조 대표는 국법 질서를 존중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수감되면 거기서 1년 반이든 2년이든 열심히 갈고 닦아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턱걸이가 늘어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은둔하시면서 예전에 턱걸이가 8개까지인가로 뭐 늘어나셨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전에 좀 8개면 상당히 많이 예. 제대로 하는 턱걸이라면 상당히 많이 한 건데. 그 등 근육이 좀 붙어야 돼요. 8개 제대로 하려면요. 제가 한 번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 예. 예전에 기자들하고 인왕산 둘레길 산책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조 대표가 이제 배치기 이른바 이 반동을 그렇죠.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 말고 예. 딱 잡고 각 잡고 딱 힘으로 슉 올리는 그 걸 8개면 대단한 8개까지 건데. 한다.
얘기를 하는데 산책길에 철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님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예. 뭐 은둔할 때 예, 8개. 은둔할 때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 얘기하고 뒤에 다시 좀 연결되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벽이었죠. 이것도 참 밤에 여기 기자들 관심이 많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은 구속이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돈을 제공했다고 명태균 씨한테 제공했다라는 두 사람은 이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구속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명태균 씨 구속은 좀 예상을 하셨나요, 김배우 대변인? 예, 뭐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명태균 씨가 밖에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검찰도 지금 11명 정도가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가,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사이 어디를 예쁘게 끊어야 욕을 덜 먹을까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명태균을 바깥에 두는 거는 위험하다. 일단 구속해놓고 수사를 이어가는 게 안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영남 구속은 의원님. 뭐 당연히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부부가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있어서 사실은 친오빠를 지칭한 건데 대통령을 지칭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듯 뭐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등장을 하긴 하는데 뭐 공범이나 뭐 이런 형태는 아니고 피해자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분을 이용하여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호가호위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건의 핵심과는 전혀 어긋나는 지금 수사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번에 구속된 사유는 구속이 된 범죄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한테 돈 받았다는 거. 그거 저도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예. 잘못한 건 맞으나 예. 관심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창원도 아니고 뭐 대구고 한 그러니까. 명은 뭐 이런 식으로 예. 또 경상도 쪽에 다양한 지역에서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리고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거고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궁금한 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느냐. 이거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에 상호 의사소통이 사전에 있었느냐. 그리고 조작된 여론조사가 어떻게 활용되었느냐. 예. 이게 궁금한 건데 그 부분은 싹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제 구속됐으니까 이제 오늘 거의 다 지나가고 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18일 남는 건데 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을 파고들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받는 의혹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선 의원의 소위 말하는 세비 반띵하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1억 2천만 원씩 돈을 받은 거 요거 한 축이 있는 돈 문제가 정치자금법이 한 축이 있는 거고 공천 개입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육성으로 이제 나왔는데 요게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요게 또 한 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창원 산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정 개입 의혹 요게 한 축이 있는 건데 지금 검찰이 물어보기는 다 했다라는 거야.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기는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포커스는 지금 돈 문제 정치자금법에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보세요?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는 정치자금법으로 수사하러 왔다. 저는 아. 피의자가 혐의 쇼핑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 혐의 쇼핑이요? 그렇죠. 검찰이 온갖 혐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마치 누구랑 미리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받으러 왔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답반이 드러나지 않겠냐. 예. 근데 이 양반은 신용불량자이고 예전에 국세 체납한 것도 있어서 자기 명의의 계좌로 돈이 꽂힌 건 없을 거예요. 예, 현금으로 예, 그래서. 현금으로 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현금은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 점에서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고 그 계좌의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공익제보자였던 강혜경 씨 계좌가 이용당했으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김태열이 나쁜 사람이다. 네. 이런 식으로 명태균은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안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 받아 왔지요. 예. 예? 옹달샘 노래. 옹달샘 노래요. 그렇게 돈 받으러 네. 갔다가 공천 받아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 여론조사 뭐 81차례 3억 7천만 원어치 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흔적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에도 돈을 여기에 썼다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강혜경 씨한테 돈 받아올게 하고 호기롭게 올라가서 야 선거 뛰어야 돼 해서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게 김영선 공천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 전국 단위로 번져버렸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뭐 이제 물어보기는 했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조사할 방침이다. 거기에다가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까지 지금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명태균 씨하고 가깝거나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찰이 이 정도 이제 하면은 이 윗선으로 더 갈 수 있나요, 수사가? 잘 가나요? 제가 뭐 질문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기류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옛날엔 갔습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검찰총장이 이런 건 결단 내리는 그렇죠. 건가요? 사실은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건 가는 거다. 아니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사실은 그 현직 대통령들의 아들을 구속할 때 왜 그때는 뭐 어떤 권력의 눈치나 뭐 이런 거를 안 받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고 어물쩍 뭐 덮으려고 했다가는 다 죽는다. 내지는 검찰이 너무 망가져서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단을 했던 것인데 저는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뭐 많이 달라졌구나. 예. 명품 이런 빼고, 생각을 좀 명품 빼고 하고 무혐의는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데. 근데 하여튼 요새 기류는 그냥 묻고 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명태균 씨가 받았다. 뭐 금액은 지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이라든지 뭐 강혜경 씨라든지 등등등에서 나온 금액에 맞춰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2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에 여의도에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그렇게 500만 원 받은 사람이 꽤 있다더라. 한남동에 가면은 좀 받았다더라. 뭐 받은 사람 뭐 무슨 모 변호사 얘기까지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보엽 대변인은? 까작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까작값. 명태균 씨가 과작값. 예. 아이 과작값이다. 500만 원어치 다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0차례 3억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거를 500만 원짜리 두 봉투를 주면서 이걸로 퉁치자 할 성격의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저는 그게 좀 과한 교통비 조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5월 9일 대선 즈음해서는 막 열흘 연속 매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왜냐하면 자료만 주면 이해를 못하니까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호텔을 잡아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사업도 하고 통이 커서 이렇게 한 번씩 봉투 하나씩 툭툭 주면서 호감도 사고 이거 아이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얼마나 500만 원씩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실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건 또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뭐 실형 뭐 유죄가 계속 나오고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돈을 주는 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가 되죠. 특히 지금 두 차례 중에 첫 번째 받은 게 2021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예.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게 사안을 보면 2021년 8월 거기는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만 4천 원어치 밥을 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준 500만 원이 정말 과잣값이다. 그러면 그건 기부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부행위가 되는 거고 그 기부행위는 꼭 후보 본인이 아니더라도 후보의 배우자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후보를 위해서 돈을 주면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선고난 사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아, 그런데 시기가 비슷하네 어쨌든. 이거 시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에 밥을 산 거고 이거는 한 달 후인 2021년 9월에 500만 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아무런 대가 없는 과잣값이었다 그러면 기부행위가 되는 거라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고 예.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제공한 어떤 좋게 얘기하면 정치 컨설팅의 대가였다라고 하면 신고 안 한 선거 자금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불법 선거 자금 집행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법적 있겠네요. 문제는 있죠. 근데 의원님 후배들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아니, 그걸 뭐 의원님한테 추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추궁이 아니라. 예. 아무튼 다만 이 선거법 위반은 보통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그걸 염려해서 아예 수사를 시작을 안 하나요? 모르겠어요. 예. 명태균 씨, 김영선 씨 구속이 됐지만 그 사건이 애초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을 한 게 11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정유미 맞죠? 창원지검장은 그 사건을 검사 한 명 없는 수사과 그쪽에 그냥 뭉개고 있었죠. 예, 이게 9개월 동안 거기 있었죠. 예. 이게 만약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지지 않았으면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나갈 때까지 내버려 뒀던 것처럼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히기를 빌고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거져 나오니까 지금은 어디서 예쁘게 끊어야 되는가 그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박은정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건 왜 창원지검에 계속 두죠? 그 뭐 증거가 거기 있고 관련자들이 거기 있어서라고 처음에 검찰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중앙지검이나 부산지검에서 파견이 가 있죠 검사들이. 그러니까요. 예.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관련자들이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증거는 다 압수수색을 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서울 수도권 주변에서 수사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김종인 그리고 뭐 이준석 대부분 다 서울에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기소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서울에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특수본이요? 네, 특수본을 차려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언제까지 창원지검에 계속 둘 건가? 그게 의문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바람결에 들은 얘기로는 예. 창원지검 11명의 검사 중에 충직한 검사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충직한 건? 그러니까 의기로운 검사 뭐 이런 건가요? 예. 이 사건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건 추정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직 젊은데 이 사건 수사 제대로 해서 나도 좀 앞으로
훌륭한 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어느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윤석열 시대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 체제도 끝났을 텐데 이번 수사를 원칙적으로 잘 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알겠습니다. 타겟을 삼고 있는 건 김건희 씨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어쩐지 수사 내용이 솔솔 나오더라 좀. 500만 원 받은 것도 제가 이제 좀 전에 듣기로는 검찰에서 명태균 씨나 이쪽에 신신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요즘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조사받았다 이런 거를 다 얘기해 주니까 500만 원 건은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조금 그쪽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의원의 명태 의원이 아니죠. 워낙 의원급이라서 그분이 의원급은 맞죠. 의원급으로 알려져 있어서 명태균 씨의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악의 축은 이준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이런저런 폭로도 하면서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새록새록 새로운 기억이 난다. 자료도 찾아봤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공천을 부탁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특히 구청장의 특정 후보 공천 요구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상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를 이제 여기다 해달라고 해서 실제 단수 공천이 됐고 그리고 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한테 읍소해서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포항시장인 걸로 지금 대충 밝혀졌고 또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오면서 이제 분당에 지역구가 이제 새 보궐선거 요인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안철수 의원을 공천해달라. 그게 이제 김은혜 의원 측도 뭐 이제 요청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뜻도 그거였다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는 먼저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같은 또 개혁신당이니까 아니 이게 일단 뭐 김소연 변호사의 뭐 악의 축 발언은 대단히 과장된 이야기 같고 지금 9월 5일 날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다들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녹취 파일 내지는 뭐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명태균 파일이 있다면 이준석 파일은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당시에 당 대표였고. 네. 예. 그리고 글쎄 적어도 공천 개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훨씬 파괴력이 세지 않을까요? 예. 범위도 넓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왕 이준석 의원이 이런저런 사례를 언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료는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세가 뭐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위원장 선에서 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그 기위 뭐 그런 세력이 있다면 예, 세력. 예. 그런 거를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들 앞에 선제적으로 그 파일이 됐던 자료가 됐던 그걸 공개하면서 운만 띄우지 말고 자료 다 공개해라.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일부 의도와는 다른 국면으로 완전히 흘러갈 수 있고 글쎄요. 저는 이른바 이준석 파일의 파괴력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서 이거에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이 있으면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준석 의원은 갑자기 왜 그런다고 대변인님 보십니까? 그 얘기는 몹시 부적절을 하죠. 예. 왜냐하면 저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검찰도 궁금하겠지만 그러면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맞죠. 이준석 의원은 지난번에 난 당시 대표였고 그 공천 관련해서는 당시 공관위가 다 했다.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파일도 있고. 예.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이 문제가 9월 초에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
특정 세력은 저는 보지 마시고 이걸 이준석, 천하람, 김종인 보세요라고 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죠. 친불사 회동이니 뭐 이런 것들도.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뿔이 난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명태균 씨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나 구속하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 될 거다라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하여 협박을 했잖아요. 이준석의 명태균 화인가요? 그럼 이게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의원도 자꾸 나 건들어 나 성질나면 확 불질러 버릴 거야. 나 혼자 죽는 일은 절대 없다. 내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당신들이 무사할 수 없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민주당하고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표결에 참여 안 했고 19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예견된 결과였고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쓰는 것도 사실상 뭐 이제 예정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8일 날로 지금 잠정적으로 예정돼 있는데 무기명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통과될 가능성 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기류가 정말 묘해요. 묘하죠. 네. 그러니까 예. 그동안 나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살짝 세워왔던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잖아요. 예. 태세 전환이 확 됐잖아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뭐 국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의 아이디로 뭐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거하고 연계되면서 혹시 저것 때문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는 그래도 그 국힘 내부에서 일부가 극히 일부입니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뭐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최근 며칠 사이에는 쑥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이러면 28일 날 재의결 때 또 도돌이표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좀 어떻게 대변인 어떻게 보시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사실상 이제 공조를 이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친한계가 설득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중립적인 의원들을 좀 설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은 하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해야 되겠죠. 저희는 다 초선이고 예. 물론 조국 대표가 연이 닿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91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200에 근접하는 숫자가 나와서 한동훈 대표 쪽이 꼬리를 확 내리기는 했지만 자꾸 저 화나게 만들면 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라고 용산을 향해서 경고하는 의미로 몇 석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0석 언저리에 가서 위협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통제가 안 되는 표 한두 표가 더 더해져서 확 200을 넘어버리는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는 정말 좋겠죠. 왜냐하면 이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도 보면 나 살려고 조금씩 얘기를 해서 꺼내놓은 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도 조금 까고 명태균도 조금 까고 뭐 김소연 변호사도 조금 까고 해서 조금씩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 끝에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를 28일에 통과를 해서 재의결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생각났어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한 예.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가 세게 들어가면 재의결 통과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건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전망을 해주신 걸로 하고 어쨌든 국민들은 뭐가라도 해소가 되는 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